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19.08%고요. 뭐 많이 뉴스를 보셨고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년이지만 70.68%가 상승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는데요. 과거에 보면 2007년에 전체 공시가격 상승률 1년 만에 하는 거죠. 22.7%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당시에도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현실화하자는 움직임 속에 한 번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 22%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 14년 만에 지금 19%가 상승한 또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원래 실가격과에 접근해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 이제 당국에서는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던 예. 것 아니겠느냐라는 방증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시세 대비 이제 세금에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거의 이제 90%까지 둘의 차이를 이제 거의 현실화하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순서 로드맵들이 좀 있는데 고가 주택을 더 빨리빨리 현실화하는 이제 그런 게 이번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은 이제 2021년에 19% 상승이라는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로드맵 자체는 뭐 볼 때 굉장히 정상적인 로드맵 같은데요. 갑자기 좀 이게 뭐 많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세금이 많이 늘어났나요? 예, 세금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상이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폭탄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분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 급등을 통하여 역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이제 그런 것은 종부세 부담 가구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이제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이제 9억 이상이 됩니다. 1주택 기준으로는 하게 되는데 52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이 52만 가구는 전체의 약 한 3.7%. 서울로만 따지면은 종부세,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납부하는 가구가 약 41만 3천 가구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16%. 그러니까 서울로만 따져보면 상당 부분 이번에 좀 세 부담을 맞는 이제 그런 가구가 비율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좀 개념 잡는 이제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세 17억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잡히는 집입니다. 작년에 300만 원, 즉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포함을 하겠습니다. 보유세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432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약 한 45% 늘어나죠. 시세 20억부터가 좀 많이 큰데요. 공시가격 15억인데 작년에 52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750만 원 정도가 되고 시세 26억, 공시가격으로는 한 20억 정도, 21억 정도로 잡히는데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종부세와 재산세 합쳐서 올해는 이제 1,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이 집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사안인데 이게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집이 2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천몇만 원, 몇백만 원 그 세금 못 내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26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 갑자기 무슨 세금이 이렇게 느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반발을 하게 되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 것이 아니라 살았는데 부동산 집값이 올라갔고 여기에서 자신들은 뭐 그닥 벌게 되는 현금 유동성이 많지 않은데 이런 이제 큰 틀의 세부담을 맞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집값이 뭐 5억, 6억 이상씩 올랐는데 세금 그거 1,000만 원 정도를 뭐 이런 근데 얘기고. 또 막상 내는 분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것은 1주택자의 세부담이고요. 이게 다주택자로 가게 되면 상당히 커집니다. 이것도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그런데 국토부 사례 중에 하나만 뽑자보면 시세 16억과 시세 28억 두 채를 가진 분은 작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면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로 갈수록 뭐 거의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죠. 다주택자의 경우는 하여튼 세부담을 크게 부담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 일단 집값에 대한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값이 안정되길 많이 바라는 분들은
이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을 것이다. 그럼 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 두 가지로 살펴봐야 예.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기가 6월 1일에 또 이제 종부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처분할 다주택자들의 이제 것이다. 매물이 나오고 그것이 집값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 보유세 부담은 이제 집값보다는 일단 그 매물 말고요. 예. 가장 먼저는 전월세 가격으로, 즉 월세를 통해서 세부담을 예.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쪽의 우려가 가장 큽니다.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작년 2020년부터 임대차 3법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 한 4월, 5월, 7월, 그러니까 2년 계약갱신을 썼던 분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예. 그분들이 재계약하게 되는 그 새로운 계약이죠. 예. 이때가 지금 가장 걱정이 걱정이고요. 크죠. 그때 예. 되면 요번에 세금을 냈던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도 끝났으니까 그 세입자는 나가게 되고 예. 새로 계약할 때. 예, 그때 이 세부담을 다 전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즉 내년 뭐 6, 7, 8월부터의 전월세 시장에는 전가될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 예. 이제 이런 분석이 있고 집값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던지는 뭐 그런 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월이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막 뭐 매물이 쏟아진다 예. 이런 느낌은 지금 근데 안 나오고 세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많이 다주택자들 세부담이 많이 는다면 네, 매물을 던질 가능성도 충분히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4월, 5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떨어진다, 매물을 분명히 던질 수밖에 없는다는 쪽은 4월부터 보면 집값을 자세히 봐야 서울과 된다. 특히 강남 쪽에서는 확연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예. 그동안에 굉장한 소수설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그렇습니까?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특히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뭐 별 부담이 없었는데 일단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매물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빌려서 집을 사시는 그렇죠. 예. 2주택, 3주택자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일단은 4월까지는 한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다주택자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막 이제 던지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이제 6월 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집이라는 게 주식과 다르게 좀 사고 파는데 기간이 예. 걸리면 3월 정도에는 좀 상당 부분 좀 급매물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관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4월까지는 한번 보자. 그러나 이제 막상 5월까지 됐는데도 이 다주택자 예상과는 예. 다르게 물량이 안 나온다면 아마 이분들은 갖고 버티겠다. 가겠다는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근데 집값이 잡혀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네. 4월에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네. 내년에 전월세 시장도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면 예상처럼 걱정스럽게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이번 상반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히느냐가 굉장히 보여주는 중요하겠군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올라가게 된다면 예. 실은 지금은 매매 시장도 뭐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다수설이고요. 예. 전월세 시장도 이제 계약갱신권 다 끝나고 예. 나면 정말로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늘 그 반대편 사이드의 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금리 급등에 이 정도의 뭐 세금 부담이라고 한다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실은 그런 로직들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막 구매하시려는 분들, 실수요자분들은 함께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쫓겨서 구매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이 전월세 가격도 이제 3월 학군 수요가 끝나게 예. 되면서 이젠 좀뭐 물론 임대차 3법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예. 막 정말 전세가 없어서 몇 가구가 줄 서고 이제 이런 고비는 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4월, 5월에 지금 이제 당국의 예상대로 좀 매물들이 쏟아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은 좀 뭐 어떻게든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배터리 전쟁이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4월 11일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가장 최근의 이벤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를 이제 찾아간다. 바이든에게 있어서 조지아주는 상당한 이치가 있습니다. 이번 예. 대선에서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 지지 예. 지역이었는데 자기에게 했기 때문에 좀 마음속에 신경을 더 쓰는 경향이 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곳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그 주위에서는
저 우리 일자리 다 날라간다 이렇게 지금 조르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강력 예. 반발하고 예. 있고 뭐 그곳에 있는 뭐 상원분들 정치인들도 예. 강력 항의를 하고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였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걸 받고 예. 지금 어떤 계획을 얘기했냐면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한다 미국에. 우리가 일자리 보장해줄게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그 SK 이노베이션 공장도 사겠다. 인수할 요양이 예.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4월 11일에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기간이니까요. 막으려는 이제 그런 물밑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오늘 뭐 배터리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 났습니다. 네, 뭐죠? 폭스바겐 예.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내연기관차에 배터리도 껴서 내연도 썼다가 예. 배터리 썼다 하지만은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우리 현대차,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큰 틀에서의 배터리 자급화에 대한 뭐 로드맵을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라는 시간은 다 됐는데 네. 이게 우리가 잘 나가는 우리 뒤통수 2차 전지 회사들이 오히려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 회사들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